어느 한쪽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야권을 먼저 보죠.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먼저 이제 오늘 띈 것은 원희룡 지사였죠. 단일화 논의가 시작할 때가 됐다. 이 의견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다라고 어제 분명히 이제 본부장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본인의 의사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이게 좀 당내의 어떤 갈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조용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라고 말을 살짝 바꾼 셈이 됐습니다. 자, 단일화를 하려면 보통 이제 40여일 전후 뭐 더 드라마틱하게 막판에 뭐 인쇄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당내 이 입장이 갈린다는 게 이분 본부장의 두 말바꿈으로 조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나 지도부는 단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단일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안철수 후보랑 단일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예. 외롭게 혼자 외치는 분은 이준석 대표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의중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디지털 정부를 안철수 후보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일화 논의, 협상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단일화 안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단일화를 하면 보다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게 여론조사상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3% 차이로 이기는 거랑 13% 차이로 이기는 것은요. 국정 운영 능력이나 그렇죠. 뭐 나중에 있겠죠. 선거 이기고 예. 나서 국정 운영을 담보해낼 수 있는 그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도 그 야당인 민주당 후보 만약 선거에 진다면 예. 180석 갖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진영이 결집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랑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일화 논의 과정 때문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정말 안 좋고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슈의 주도권을 뺏기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언제 만날까? 둘 사이에 물밑대는 뭐가 될까? 매일매일 새로운 단일화 관련 뉴스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은 윤석열 후보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민주당 입장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 근데 좀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앞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단일화 의견이 훨씬 더 지배적인 상황에 유일하게 목소리 높여서 반대하는 것도 이준석 대표다. 네. 이번 입장에 대해서도 단일화라는 단어는 패배자의 언어다. 이 얘기는 이제 지지율 면에서 뒤처져 있는 안철수 후보를 자극하거나 뭐 두 사람의 감정이나 역사가 안 좋다는 것도 알려져 있지만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워딩의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낮아진 게 패배자의 언어. 그렇죠. 예전에는요. 안철수 후보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다. 그리고 별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당대표 이전에 경쟁자라고 구도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이전에도 했고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도 안철수 후보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수위가 많이 낮아졌고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가 원한다면은요. 당대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의견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면 또 대선 후보와 당대표 갈등이 심화된다라는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처신을 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의 워딩에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의 성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한을 이렇게 못 박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뭐 언제까지, 뭐 하려면 언제, 요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이번 주 금요일 이제 11일입니다. 요때 지나면은 단일화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못 박듯이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선거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프레임이 있잖아요. 자만, 오만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로 이기느냐 13%로 이기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다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TV 토론하는 거 안 나가겠다고 자꾸 버팅기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 가급적 회피하고 그리고 단일화 국면을 통해서 이슈를 주도하면서 선거 막바지까지 가겠다. 아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지금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대장동 녹취록에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윤석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는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단일화로 다 덮고 그냥 현재 국면을 굳히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아마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선거 아직 남았어요. 선거 아직 남았고요. 지난번에 TV 토론 때 39% 이상의 시청률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후보 간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치 혐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내심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TV 토론을 대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촛불의 여운이 남아있구나. 정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잡히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판까지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후보를 결정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층이 분명히 전 존재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층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 띄우면서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대감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끝나겠다. 단일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정치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땐 먼저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양보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윤석열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일화 쉽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공을 띄우겠다고 하는 건 이것도 달리 말하면 앞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다 이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네.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합니다. 예. 후보들의 입장을 좀 볼 텐데 일단 지질매에서 앞서 있고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배제할 필요 없다. 정권 교체라는 목표는 서로 같다. 뭐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단일화한다면 바깥에서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려면은 본인 스스로는 뭐 이제 나설 이유는 없을 테고 상대 후보가 뭔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라는 바람이 여기 전격적으로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일화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그때 단일화 논의 나왔을 때 6개월 전부터 얘기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단일화 논의 아마 지켜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단순히 여론조사 몇 개 돌려가지고 단일화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하다못해 공동정부든 뭐든 그러니까 뭐 서울시의 경우는 공동정부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공동정부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권을 잡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전격적으로 뭐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후보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아주 간편하게 될 수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전격적으로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안일화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일화의 대상이고 축인 두 후보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레이스까지 갈 의지를 현재는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 자연스럽게 처음 이제 대선에 도전하는 거고 본인 지지율이 엄청나게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왔어도 어쨌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안철수 후보는 후보에서 이제 양보를 몇 번 했는데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에는 10% 내외 남짓 지지율이라면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높고. 그런데 이제 그냥 완주를 해서 좀 의미 있는 득표. 예를 들면은 지난번 2017년도 대선 때 20%가 넘었잖아요. 예. 그 정도 득표를 얻으면은 본인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향후에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번에 대략 한 자리 숫자, 그것도 5% 내외의 득표를 받으면요. 안철수 후보는 정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회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도 3명밖에 없어요. 국민적인 지지율도 대략 뭐 한 자리 숫자. 이러면 뭘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 윤석열 후보가 공동정부를 운영합시다. 권력 분정합시다. 당신 국무총리 한번 하고 장관 2-3자리 이렇게 나눠서 우리 공동정부 운영합시다. 이런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인 행정 경험을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다시 국민의힘과 합당 형식을 통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세력을 넓혀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화의 형식은 2가지로 보여져요. 하나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통한 단일화.
이건데 후자는 좀 어렵다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공동정부 운영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 형식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공동정부 얘기도 나왔었고 여론사를 통한 단일화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안철수 후보는 또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사를 통해서 단일화할 때 타이밍 제대로 못 잡았다고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안철수 후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했었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인상이 정치 인생에서 가장 후회했던 게 단일화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단일화 양보했다. 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정치 인생에서 제일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철수하라고요? 안철수 후보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왜 후회했냐면 이름은 안철수인데 철수를 많이 했어갖고. 그러니까 그때는 왜 후회했냐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냥 후보만 양보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 과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공동정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권력이라는 것이 뭐 개헌을 통해서 명백하게 뭐를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후보 시절에 공동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줄게 이거를 믿을 만큼 순진한 정치는 또 아닌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예. 우리나라의 2인자는 국무총리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직을 맡아달라. 초대 국무총리직을 맡아달라. 그리고 장관 몇 자리 국민의당에서 좀 추천해달라. 그런 식이면은 공동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면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낮아졌어요. 이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협상의 주도권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번 대선 때 500억 내외의 대선 자금을 쓸 수가 있는데 본인이 안 쓴다 하더라도 최소한 150억이 들어가요. 이 선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일화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진짜 철수하지 않고 안철수 이름대로 한다면은 과연 그것은 유불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오늘도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심상정 3자 대결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따로 레이스를 4자로 간다면? 4자로 간다면은 그래도 뭐 윤석열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데 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일화는 필수 요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일화를 안 해도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이제 장 소장은 보고 계신데. 아니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번에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오차범위내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여론조사 보면은 10%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른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 그 누가 더 압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압도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압도하는데 뭐하러 단일화합니까? 복잡하게. 그렇죠. 네. 아주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냥 사자로 가면 이겨버리는데 뭐하러 또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 건 다른 노림수, 꼼수가 있는 것이다. 그게 곧 오만 프레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압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사실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글쎄요 모르죠. 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사이에 민주당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지는 모르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뭐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뭐 민주당하고 함께 안철수 후보 같이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정치를 감정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력 대 세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공동정부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동정부 구성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DJP 연합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같이 척을 졌던 김종필 총리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다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DJP 연합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분간은 뭐 다른 이슈가 또 나오고 어떤 변수들이 또 나올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쪽에서 단일화 문제가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요, 세면대에서 반신욕하겠다라는 욕심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해석하기 바라고, 참 그 정치인의 어떤 운명도 좀 비슷하게 가나요?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항상 이 뜨거운 감자 캐스팅 보트를 주면서 제3자 혹은 제2인자로 남고 있는데 이번 대선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환 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